밀가루는 먹는 양에 비해 쉽고 빠르게 살이 찌게 만들고 우리를 상시 배고프게 하며 계속해서 비슷한 종류를 당기게 하기 때문에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밀가루를 우리가 먹어야 한다면 어떻게 먹는 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허선미의 약초 서재 채널과 명원 한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한약사 허성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밀가루 음식 좋아하시나요? 저도 좋아하는 편이라 종종 먹는데요. 빵, 과자, 라면, 국수, 우리 주변에는 참 맛있는 밀가루 음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당뇨 관리하시는 분들은 밀가루를 드시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밀가루 음식이 좋지 않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왜, 그리고 얼마나 우리 다이어트와 당뇨 관리에 좋지 않은 것인지, 그래도 꼭 먹어야 한다면 그나마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오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즐겨 먹는 과자, 국수, 라면 같은 이 밀가루 음식들은 자연 상태의 탄수화물을 먹기 좋게 껍질도 제거하고 잘게 쪼개고 고도로 압축시켜서 만든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이런 탄수화물은 현미, 잡곡밥, 보리밥, 고구마 등 건강한 탄수화물과는 다르게 우리 몸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치를 높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원물 상태의 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밀가루, 그리고 밀가루 음식은 기본적으로 하얀색이죠. 사진으로 보는 원물 상태의 밀로 우리가 뭔가 음식을 해먹는다면 밀 자체가 그렇게 나쁜 음식만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로 먹는 밀가루 음식들은 이 자연 상태의 밀에서 성기고 소화가 어려운 껍질 부분, 식이섬유 부분을 제거하고 또 잘게 쪼개고 가루내고 반죽까지 해서 만든 고도로 압축된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원래는 이만큼 먹어야 섭취할 수 있는 당을 이렇게 잘게 쪼개고 꾹꾹 눌러 담아서 이만한 양으로 압축시켜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원물, 곡물에 비해서 정제 탄수화물에는 당 이외에 식이섬유 같은 다른 혈당 상승을 막는 부분이 제거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급격한 혈당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연 상태의 당은 식이섬유가 일종의 방어막처럼 당이 쉽게 소화 흡수되지 못하도록 꽁꽁 감싸고 있는데 정제 탄수화물은 이런 방어막을 다 제거한 상태로 먹기 때문에 먹기 좋고 흡수가 빨리 되어 혈당이 쑥쑥 올라가는 것이죠. 쉽게 설명드려서 두 사람이 귤 많이 먹기 대결을 한다고 했을 때 한 명은 껍질을 다 까놓은 귤을 먹고 한 명은 껍질이 그대로 있는 귤이라고 한다면 껍질을 다 까놓은 귤을 먹는 사람이 훨씬 빨리 많이 먹게 되겠죠. 가공된 정제 탄수화물이 밀가루를 섭취할 때도 이와 같은 일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점심으로 맛있는 국수를 먹은 날이면 이상하게 저녁에도 과자, 빵 같은 밀가루 음식, 가공 탄수화물들이 당기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쩌다 한번 밀가루 음식이야 큰 상관 없겠지만 자주 먹게 되면 우리 몸은 이렇게 빨리 혈당을 올리는 정제 탄수화물, 단순당 종류들을 계속 찾게 됩니다. 즉, 밀가루가 밀가루를 당기게 만드는 거죠. 장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와 공생 중인 장내 생태계가 건강한 음식이 아닌 이러한 밀가루 음식, 가공 탄수화물들을 섭취하는 데 익숙해져 그것을 좋아하는 생태계로 바뀌게 되면 점점 더 자주 이런 가공 탄수화물, 밀가루 음식들을 먹고 싶다는 신호를 나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사이 면역이나 각종 효소 합성 등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익한 장내균들은 굶주리다가 그 비율이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제가 다이어트 관리하시는 분들께 오늘 점심에 먹은 게 이미 저녁을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꼭 밀가루 음식의 문제라기보다는 바코드가 찍혀서 우리가 바로 먹을 수 있는 가공식품들에 모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것이 몇 프로 들어있다,
나쁜 것은 몇 프로 줄였다 라고 광고는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가공식품에는 보관, 맛, 향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과도한 식품 첨가물은 우리에게 알러지, 소화기 장애, 면역의 문제, 어린이들의 성장, 정서 발달 등에 많은 나쁜 영향을 줍니다. 식품 첨가물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밀가루 음식 역시 이러한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의 범주에 속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밀가루는 먹는 양에 비해 쉽고 빠르게 살이 찌게 만들고 우리를 상시 배고프게 하며 계속해서 비슷한 종류를 당기게 하기 때문에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밀가루를 우리가 먹어야 한다면 어떻게 먹는 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밀가루 음식이 너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 먹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사람들과의 식사 자리라든지 이런 피치 못하게 드셔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리고 나는 밀가루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아예 안 먹기는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 밀가루 음식을 그나마 건강하게 먹을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야채와 함께 같이 먹는 것입니다. 밀가루를 드실 때 야채를 항상 곁들여 드시면 급격한 혈당 상승을 어느 정도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로 먹는 순서도 중요한데요. 먼저 야채를 드신 후 단백질을 드시고 마지막으로 밀가루 음식을 드세요. 이때 너무 빨리 드시면 의미가 없고 천천히 순서를 지켜서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밀가루 음식을 드신 다음엔 특히 반드시 걸어주거나 움직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드시고 난 후 30분 정도가 지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데 이때 팔, 다리를 움직이며 많이 걸어주시게 되면 그나마 남아도는 혈당이 중성지방으로 빠르게 전환되어 살이 찌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올리는 시점이 명절 직전이니까요. 명절 음식의 상황을 대입해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야채와 함께 같이 먹으라고 말씀드렸죠. 뭐를 먹든지 명절 음식을 드실 때 나물을 웬만하면 같이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순서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나물 먼저 드시고 이어서 고기나 생선 같은 두부 같은 단백질들 드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밥이나 전 같은 것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식을 드시고 나서 TV 보면서 누워 계시지 마시고 한 30분 정도 후에는 잠깐 밖에 나가셔서 조금 걷고 들어오신다든지, 멀리 나가기가 힘드시다면 가까운 데 앞에서라도 조금 왔다 갔다 걸으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절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특히 밀가루 음식을 드실 때 도움되는 방법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와 당뇨 관리에 안 좋다 이야기만 들어온 밀가루 음식에 대해서 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안 좋은지에 대해, 그럼에도 우리 일상에서 뗄 수 없는 이 밀가루 음식들을 어떻게 하면 그나마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고 계속해서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